다양한 동물들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 동물원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 저희가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네. 비무장지대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네.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저는 봤습니다. 그때 네. DMZ에 정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생태의 보존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정말 낯익은 동물도 있고 처음 보는 동물도 있었는데 65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태계 보고라는 말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DMZ에는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 가운데 75종이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담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담비.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방송을 보니까요. 담비가 놀랍게도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네. 사실 이 담비를 보면 크기도 작고 생각보다 이 무서운 동물처럼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네. 이 담비가 보통 몸 길이가 50에서 한 60cm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가 한 2, 3kg 정도 나갑니다. 네. 네,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네. 최상위 포식자라는 말이 좀 안 어울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덩치도 작고요. 네, 사실 담비가 이렇게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은 호랑이 덕분이기도 한데요. 네. 야생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면서 담비가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저 아무리 호랑이가 사라졌다지만 정말로 이 귀여운 담비가 실제로 우리나라 숲에서 야생의 왕처럼 그러면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에 있는 광릉숲에서 100년 동안 어떻게 생태계가 바뀌어 왔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과거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호랑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늑대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다시 담비나 사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광릉숲에 사는 동식물이 모두 한 11,200여 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가운데서 최상위 포식자가 담비라는 것이 확인이 된 셈이죠. 네. 최상위 포식자라면 웬만한 동물은 다 사냥할 수 있다는 건데 호랑이, 늑대에 비해서 몸집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 담비가 보통 두세 마리 무리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이 워낙에 민첩하고 또 나무도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네. 이런 특성들을 무기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큰 동물들은 덤불 속에서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담비가 먹잇감을 덤불 안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이 날렵하게 파고들어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덩치가 자기보다 아주 큰 동물을 사냥할 때는 서로 역할 분담도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 마리가 직선거리로 사냥감을 쫓고 있으면 다른 한 마리가 앞질러 간 뒤에 나무 위로 뛰어 올랐다가 공격을 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뭔가 자신들의 민첩함을 이용해서 네. 영리하고 똑똑하게 사냥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먹이사슬 최상위에 올라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담비의 먹이, 주로 사냥하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우리나라에 사는 담비의 경우는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네. 노루 이런 동물들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크기로 따지면 새끼부터 어른까지 크기와 관계없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한 4년 전쯤에 이 국립생태원에서 지리산에 사는 담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리산에는 담비가 4무리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리수로 따지면 한 10마리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담비 한 무리가 이 1년에 고라니를 9마리 정도 사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мет돼지도 비슷한 수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네, 멧돼지 덩치를 보면은 정말 네. 몇 배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잡아먹는다니까 신기한데요. 네. 그럼 담비가 지리산에만 사는 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멧돼지, 고라니의 어떤 먹는 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담비가 지리산뿐만 아니라 네. 설악산이나 속리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에는 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제곱킬로미터마다 담비가 한두 마리꼴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산을 해보면 이 전국에 한 2, 3천 마리 정도의 담비가 사는 것으로 이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담비가 1년 동안 사냥하는 멧돼지 수는 한 14,000마리 정도가 이야. 되고요. 네. 고라니의 경우는 19,000마리 네.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네. 역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호랑이 못지않게 이 생태계의 어떤 조절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래서 이 담비를 남한에서는 생태계의 핵심종이자 이 우산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산종이라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우산종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정말 우산처럼 생태계의 네. 우산 역할을 하는 종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담비의 경우는 행동 반경이 최고 6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이 멧돼지나 다른 포식동물, 이 포유류에 비해서 굉장히 네. 넓은 편입니다. 한 네. 수십 배 정도 넓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넓은 영역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서식지를 보존을 하게 되면 결국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숲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야생에서 담비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생태계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생태계 우산 역할 말고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이 앞서 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담비가 넓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먹은 열매의 씨앗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씨앗을 뿌리는 마치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한 실험 결과를 보면 담비가 한 번 먹은 열매의 씨앗을 무려 5.5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와. 최대 한 14차례에 나눠서 배설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동물이 뿌린 씨앗은 이 상대적으로 성장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바르기 그래요? 좋은 편입니다. 역시 이런 것도 이 생태계에서 담비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렇게 몸집도 작고 귀여운데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 잡아먹으면서 생태계도 유지하고 네. 또 이렇게 씨앗까지 뿌리는 역할,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담비가 좀 우리에게 이로운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네.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담비가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네. 이 생태계의 지도가 많이 좀 바뀌었다, 파괴됐다라는 네.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 한마디로 담비 위에 있어야 되는 이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동물이 야생에서 사라지면서 결국 이 담비가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지 않겠냐라는 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호랑이나 늑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상위 위치에 담비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았는데 네. 정말 그런 시각이 있었군요. 네. 그럼 담비의 경우에도 이런 호랑이, 늑대처럼 멸종 위기될 어떤 위험 같은 건 없나요? 네, 물론 이 담비도 모피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냥이 됐었고요. 네. 결국은 지금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뭐 앞서 한 2,000에서 3,000 마리 정도의 담비가 우리 야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많은 수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고속도로라든가 뭐 길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선으로 막혀 있고요. 담비의 네. 이동 통로가 많이 막히면서 서식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식지를 제대로 복원하지 않으면 아마 담비의 경우도 한 10년에서 20년 안에는 뭐 다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당장의 노력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담비가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도 호랑이나 늑대, 이제 다른 동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뭐 100년 뒤, 10년 뒤 이렇게 담비도 없어지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동물들이 남아있을까 그렇죠. 네.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종 위기 종을 잘 보존하는 거, 그런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